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2025년 새해를 맞아 국가보훈부가 올 한 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인 만큼 보훈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국가보훈부 이희환 차관과 함께 올해 보훈부 업무 계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네. 자, 이제 올해는 이제 앞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굵직한 어떤 보훈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주요 정책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업무를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가 결국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룩한 지가 이제 8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이제 보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이제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보훈을 중심으로 갈등과 혼란을 좀 극복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일단 저희는 판단해서 좀 여기에 좀 많은 부분을 좀 포커싱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에 저희가 80주년,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목표를 3가지로 설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중점 추진 과제를 7가지를 제가 도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어쨌든 국민 통합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좀 제가 야심찬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상과 복지 차원에서 물론 지금도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또 좀 계기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그런 보훈으로 보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복 근무자 같이 오늘의 어떤 영웅들을 존중을 조금 더 많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목표를 세웠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80주년 기념사업은 당연한 거고요. 보호문화, 보상, 복지, 제복 근무자 예우 등 7가지 핵심 과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라서 보훈에 더 의미가 있는 해일 것 같은데 특별히 국민 모두가 좀 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광복 80주년을 제가 이제 물론 그런 이벤트 사업들 이런 걸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수립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올해 80주년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기본 컨셉을 가지고 범국가적 기념사업과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크게 하나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이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원래는 80주년이니까 조금 한번 컨셉을 바꿔보자. 이제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모은 것이 그럼 올해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을 했으면 한번 이제 독립운동에 한번 우리가 한번 매월 국민들과 기획할 수 있는 운동 이 뭐가 있는지 독립운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제가 선정했고 이렇게 달력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지난 1월 17일, 18일, 19일 3일간 1월 달에 독립운동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또 그때 그 당시 우리 이제 선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모으고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위해서 광화문에 일종의 바자회 형식으로 이제 그 행사를 추진했죠. 그런데 무려 물론 홍보를 제가 한 것이지만은 무려 국민들이 10만 명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기부도 해주시고 또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또 기부도 해주셔가지고 참으로 정말 성대하게 저희가 첫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해봉안 부분이 사실 보험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그 뭐 매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좀 대한민국 고객에 와서 이렇게 잠들 수 있게 좀 하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모았고 그에 따라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거기에서 저희가 5분을 현재는 저희가 계속 유해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안중근 의사님이 지금 사실 그 발굴이 너무 중요한데 유해 발굴이 아직 어디 계신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보훈부가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좀 진도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광복 80주년도 이것도 핵심적인 사업을 해서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정말 지속적인 협의도 하고 또 주변 국가도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어쨌든 뭐 위치라도 알고 예. 뭐 궁극적으로 어쨌든 유해를 봉헌하면 가장 좋겠죠.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큰 측면 하나는 상징 공간인데요. 또한 국민 통합의 어떤 상징 공간을 만들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억하는 거점을 국내 그리고 국외에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서울 현충원이 저희가 이제 설립한 지가 7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서울 현충원 프로젝터가 어느 정도 구상은 이제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5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 기념관을 저희가 건립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땄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설계를 하고 27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27년 되면 국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 더 드리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요. 다 그래서 말씀해 추려서 주십시오. 추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본 독립공원에 가면 그 이제 독립의 전당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다 보니까 네. 현충들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해서 새롭게 전체 다 다시 제가 현충시설 독립의 전당을 건립해서 또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LA 흥사단이라는 그 현충시설이 있는데 그게 옛날 그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명이 이제 흥사단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새롭게 재단장을 해가지고 그쪽 인근의 독립운동 사적지하고 연계한 교육문화 거점으로 삼아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것도 한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자, 지금 말씀하신 그 광복 80주년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도 많았고 네. 특히 개인의 어떤 조명에서 네. 또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네.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에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네.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유,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크게 이제 뭐 많은 효과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큰 축을 보면은 네. 결국에는 독립 역사를 이제 계승하는 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공자 예우를 더욱 정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 효과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국민 통합. 요 세 가지로 제가 일단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역사가 이제 80주년이 이제 지났는데 단지 사실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역사라는 것은 계속 세대가 흘러가면서 다 기억되고 뭐 예. 좋든 나쁘든 네. 어쨌든 역사는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말 독립유공자들이 보였던 그런 정신을 정말 기억해야 할 역사로 반드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또한 미래 세대로 개성해야 할 유산이다 이게. 예. 유산이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헌신을 우리 또 국민과 함께 많은 다양한 행사 및 예우 행사를 통해서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보험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과 분열을 겪는 대한민국을 정말 보온으로 화합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독립의 역사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네. 평화 시기에 잘 교육이 됐을 때 네. 정말 진정한 애국심이 위기의 순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예. 그 앞서 말씀해주신 뭐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특별 네. 전시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네. 보온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온의 가치를 느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관련해서 좀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아, 예. 정말 좋은 말씀, 질문 주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국가보훈부가 정책 브랜드명이 모두의 보훈, 뭐 이렇게 보도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나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네. 이제 출범 2년 차거든요. 모두의 보훈은 딱 이렇게 정리했을 것 같아요. 예, 딱 플랫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실천, 보훈 기부, 보훈 교육. 이렇게 이제 3개가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서 이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보훈 실천 예를 들면은 일상 속에서 실제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아너스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 이제 창설된 작년 1주년 그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63분을 저희가 그런 분을 전국에 다 찾아서 네. 이제 그분들 이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 기부는 그 기존에는 이제 뭐 이런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뭐 채널이나 이런 그게 없었던 것이죠. 그 저희가 법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네. 이번 1월 1일 이제 공식 그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보온 드림 누리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캠페인을 활성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늘봄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게 이제 우리 범정부적 어떤 그게 이제 개혁 과제라서 우리 보건분야도 당연히 그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4년도에는 이렇게 단시간 한마디로 이렇게 뭐 한 학기가 있으면은 그 한 2시간 1회성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25년도에는 이걸 하나의 한 학기 전체 시간을 네. 매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험 외교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제가 6.25 참전국 역사교사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월드 콩그레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6.25 전쟁에 참여했던 22개 국가 그 참전국의 학교와 우리 대한민국 학교를 이렇게 교류를 시켜서 서로 간에 그러한 이해하고 연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를 또 많이 제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일상 속 보훈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보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언어 정책보다도 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소위 관계부처와 정당국과도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 이 분야고요. 그래도 저도 다행스럽게 25년도도 저희가 5%를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 맞냐 적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 24년도 물가 인상률이 2.3%였거든요. 예. 그리고 2배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와 더불어 참전 명예수당을 저희가 7.2% 인상해서 4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됐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보상금이 적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5%에서 플러스해서 조금 더 들여서 그 급간의 그 간격을 제가 좀 줄여드려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전 수당 부분이 좀 일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자체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또 이렇게 네. 권고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네. 다 이게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저희 정부 구단도 좀 들어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유공자분들이 되게 프라이드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제가 열심히 뛴 결과 지자체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하게 되었고 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려 뭐 한 50만 원씩 이렇게 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그 지자체 단체장님과 관계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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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보상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고령의 국가 유공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네. 의료 서비스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좀 추진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거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병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병원은 사실 딱 제가 이제 해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결국은 의료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병원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접근성을 좀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두 축에 저희가 좀 포커싱해서 정책을 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보건병원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올해 작년까지 해서 이제 재활센터가 모든 보건병원에 다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치료를 하러 가면은 치료를 하고 바로 이어서 재활까지 이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네. 완전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지 진단만 받고 와서 이렇게 약 먹는 게 아니라 재활까지 다 마무리해서 온전하게 좀 건강을 찾고 이렇게 댁에 가시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접근성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뭐 위탁 병원이라는 것을 많이 지정해야 되죠. 예. 물론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892개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 병원이. 근데 거기에 원래 25년도에 100개를 지금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 약 1000개 정도 저희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주변에 좀 병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예산 당국과 좀 많이 협의를 통해서 늘려갈 거고, 간호간병통합병상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 24년까지는 한 35% 정도 저희가 전 병실에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걸 조금 더 노력하자. 그래서 뭐 40도 낮고
딱 그냥 하프 가는 거다. 그래서 50%로 하자. 이렇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말씀 나누는데 네. 또 그렇게 목표 세워서 아무튼 전체 병실의 반은 간호간병 통합병상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또 이제 많으시면은 또 요양병원에 가실 예.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또 늘어나고 실제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광역 그 위치별로 이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충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북권에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하나를 신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데 거기 이제 증축을 해서 200병상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거는 뭐 점점 또 이렇게 많아지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추이들을 잘 살펴보고 그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가유공자분들의 보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훈 의료 네.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제대 군인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이라면 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네.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왔을 때 네. 그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더 강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대한민국이 이제 아무래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뭐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군을 다 가고 제대군이 다 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세월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만 이제는 정말 그분들도 또 한 명의 그 국가대표이고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훈부에서는 이러한 명예로운 헌신에 부응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좀 보상책을 좀 구축하자라고 해서 군에서 이제 다쳤던 그런 질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그 당시는 이제 좀 약하게 다쳤는데 또 세월하면서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 기준을 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서 상위등 기준표에 신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뭐 필요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군 경력을 호봉 임금 등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걸 네. 좀 제도화해야겠다. 네. 그래서 또 제가 발로 뛰어다녀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지금 저희가 6개월 복무기간 6개월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산정, 추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복무를 함으로써 그것 또한 본인의 어떤 최소한 복무한 기간, 가령 뭐 육군 같으면 18개월, 거기까지 전체 기간을 다 국민연금 추가 기간, 인정 기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해당 부처와 저희가 지금 계속 협력해 나가서 그렇게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제대군인들이 우리 계급 정년이라고 해서 또 조금 좀 일찍 이렇게 사회에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 계급이 이제 그 진급이 안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나이도 애매한 또 나이 있다 보니까 예. 어쨌든 그걸 정부가 도와줘야죠. 그래서 전직 지원 시스템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이제 이렇게 좀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막 본인이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니즈를 좀 이렇게 넣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그래서 취업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맞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 이제 전직을 구하는 그런 단계에서 뭐 또 필요한 금액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목표는 저희가 27년까지 99만 원. 요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인데 하여튼 그 금액을 목표로 지금 단계적으로 매년 올려가고 있고 27년도는 99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나라를 지킨다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현재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있고요. 또 경찰, 소방관들, 이렇게 제복 근무자들도 있습니다. 네. 올해 보훈부가 이 제복 근무자들을 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계획하시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뭐 군인분들을 이제 주로 위주로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그건 당연히 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똑같은 그룹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예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참전영으로 예우받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걸 제가 미등록 참전 유공자로 표현하는데요. 물론 거기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계속 찾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좀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또 올해는 좀 방법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협업체계도 구축해서 어쨌든 간에 좀 전폭적으로 한번 성과를 내보자. 전폭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보통 저희가 한 1,000명, 10,000명 요 정도, 10,000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올해는 그걸 한 두세 배 정도 높여서 하여튼 좀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한번 그 미등록 참전 유공자를 발굴해서 어쨌든 확대해보자.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복 근무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순직하시고 또 뭐
전사하시고 이제 하시면 그 자녀분들이 남게 되잖아요. 네.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그럼 누가 과연 책임질 것이냐, 오로지 그 배우자분들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이제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뭐 런칭을 사실 2년 전에 했는데 그것을 이제 올해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좀 더 이렇게 확대 및 이제 이 제도를 완전히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좀 더 늘렸고 또 이게 중요한 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만 그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과 그다음에 관이 협업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들어와서 네. 그렇게 이제 함께 이제 협업해서 그 어린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소방관님들이 이제 순직을 하시면 국립묘지에 이렇게 안장을 하셨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은 저희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이게 곧 시행됩니다.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안장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2029년까지 해서 한 19만여기 이제 안장 확충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전국에 다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제가 12개 국립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이제 또 신기로 할 곳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 연천에 이제 제3현충원,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없어요. 강원도 행성의 호국원, 그다음에 호남 전남권에 없어요. 전남 장흥 거기에 호국원 해서면 제가 최종 이제 15개로 국립묘지도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국립묘지 분야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군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군인이 아니라 이제 제복근무자라는 그 타이틀 안에 하여튼 그 유니폼 입으신 분들을 적극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빅터스 게임이라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 그 상위 군경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하는 체육 대회죠. 이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유치를 네.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캐나다에서 열린 인빅터스 게임에 우리 차관님께서 정부 대표단으로 네. 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네. 자, 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뭐 가슴도 지금 뭐 하여튼 뭐 가서 꼭 따내야죠. 네, 일단은요. 네, 그래서 예. 29년도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정부 대표단 이제 대표로 가는데 전방위적으로 이제 노력을 일단 지금 해오고 있고요. 네. 뭐 국내든 국외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작년 12월에 15개 부처 정부위원하고 그다음에 뭐 보훈회교 체육 홍보분야 이제 민간 전문가 27명을 제가 구성된 일단 유치원을 출범을 했습니다. 예. 출범해서 지금도 계속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2월 초에 캐나다에서 25년도 인빅터스 게임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곳에 가서 그 우리 국가대표단 뭐 경기를 직접 보면서 응원도 당연히 할 뿐더러 거기에 이제 각 참가국 대표들이 또 다 참석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소위 유치협조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2029년도에 인빅터스 게임을 이제 개최를 한다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제 개최하는 그런 네. 의미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도 하지만은 월드컵도 했고 이제 이것마저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올림픽 이것은 저희가 다 대한민국에 이제 개최를 하는 네. 그러한 국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국가의 정말 위상이고 국가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감에 있어서 다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가서 아주 정말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그 개최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예. 이번 대회가 꼭 유치가 돼서 네. 국제적 위상도 또 한층 높아졌으면 하는 또 바람이 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보훈 행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보훈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도 국가보훈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보훈부 업무도 이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뭐 항상 그 업무량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소위 걸림돌이 있을 예.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건 좀 이렇게 완전 또 방향을 좀 바꾸면은 더욱 더 나을 건데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4년 초에 작년 초에 국가보훈 계획 TF라는 걸 출범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TF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좀 주요 성과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일단 유공자 등록 분야에서는 국가보훈 등록증이 이렇게 종류가 15개가 있었어요. 예. 뭐 상위 군경, 뭐 참전 유공 이렇게. 그걸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한 개로 이렇게 국가보훈 등록증을 한 개로 이제 통합을 시켰다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 국가보훈 등록을 단지 하나로 뭉치기로 끝날 것이냐? 이게 뭔가 좀 기능이 되고 편리성을 좀 제공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처럼 네. 이것이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뭐 병원에 가면 신분증 보여주잖아요. 그때도 그 주민등록증 보여주듯이 이것을 보여주면 같이 이렇게 그 기능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주민등록증 수준까지 지금 왔거든요. 조금만 이제 더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는 이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은 또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 많거든요. 즉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참여를 하시는 의사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가령 뭐 제가 24년도에는 그 첨달 보철구를 제가 23명한테 되게 고가거든요.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또 이렇게 TF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성과를 지금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보훈병원에 저희가 그 첨단 보행 재활 치료기 일종의 뭐 로봇 뭐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걸을 수 없이 그랬던 하지 마비 분들이 이제 그것을 예. 통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생계지우 분야에서는 인원이 약 한 3만 8천여 명이 그 은행에 이제 예금 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이제 저희가 좀 협의를 통해서 좀 금리를 더 우대해서 이렇게 줌으로써 뭐 조금이나마 제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TF에서 성과된 과제가 되겠고요. 보건복지부와 저희 협업해가지고 65세 이상 분들 일자리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유공자분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좀 우대를 좀 해달라. 네. 그게 협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정말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분야에 저희가 중장기 로드맵을 작년에 만들었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부처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저희가 예. 계획 TF의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벌써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네, 시작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이 설 명절 기간 현충원을 찾으시는 우리 네. 가족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네. 또 설 명절 동안 또 응급실에 네. 찾아가야 하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말씀드리고 두 가지가 사실 우리 보험부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저도 작년에 이제 그 한번 이제 설 때 그 JM평에 우리 전우분들도 대전 현충원에 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배를 오십니다. 아. 명절에. 네. 예, 정말 많이 오십니다. 정말. 많이 오시죠. 예, 예. 예. 정말 뭐 그 교통에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훈부에서는 이제 뭐 경찰청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어쨌든 교통 안전 대책을 좀 마련하고 좀 빠르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이제 교통 통제를 이제 좀 경찰청에서 원활히 해줌으로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런 걸 저희가 협조를 했고 네. 또 이제 그 자체적으로는 이제 비상 근무조를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운영 분야는 하여튼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뭐 또 늘 해오던 거지만은 또 작년보다 또 좀 더 나은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한 그러한 이동 편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묘지별로는 이제 소방서, 인근병원 등과 이제 대응체를 구축해가지고 혹시 뭐 화재라든지 응급 환자 네.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대비할 계획을 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참 저희가 보건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참배를 못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대행해드립니다. 대행. 아. 저희가 대신해서 예. 참배를 해드리고 그것을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아. 예, 그런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제공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응급진료체계는 어쨌든 설명절 저희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그때 개업만 하지 않고 좀 앞뒤로 더 늘려서 2주간 이제 그렇게 대응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뭐 당연히 보훈병원, 육교병원에 응급실 다 있는데 24시간 가동은 당연한 네. 거고요. 그다음 뭐 그에 따른 뭐 인력이나 구급 차량 뭐 상시 대기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이제 국가보훈부하고 보훈공단 그리고 보훈병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저희가 이제 그 마련을 해서 대응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서 아무튼 원활한 참배가 되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우리 보훈 대상자를 위해서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 준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오늘 우리 그 복지부 아니 보훈부 주요 업무 계획 좀 한번 네. 살펴봤는데요. 지금 광복 80주년도 기념 사업부터 설 연휴 대응책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훈부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나 또는 보훈에 대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원래 우리 보훈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해고요. 또
저는 차관으로서도 개인적으로 또 설레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애국지사분들도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예. 이제 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어쨌든 기억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0주년 행사를 정말 그 자랑스러운 광복의 역사를 미래 대한민국의 정신적 자산으로 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어떤 화합의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국가보훈부가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 해 대한민국이 보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훈 대상자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잘 해나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 또 관심 당부드리고 어떤 올 한 해 정말 행복한 한 해 되고 정말 더 모든 분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